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3개월쯤 됐을 때인데요. 30분 연속 달리기를 성공을 하고 이제는 기록이다. 기록을 내야 되겠다. 10km 1시간, 5km 25분 이런 식으로 벽을 깨기 위해서 너무 과한 욕심을 냈었더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관절 앞쪽인지 옆쪽인지 이 안쪽에 조금 불편한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쉬면 괜찮은데 달리기를 하면 더 심해지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속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 고관절 쪽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못 뛰겠더라고요. 정확히 어디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통증이 고관절 안쪽에서 느껴졌고요. 특히 한 발로 서는 경우나 아니면 차 타려고 문 열고 오른쪽 발을 집어넣을 때 고관절 쪽이 좀 찝히는 느낌처럼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이 문제로 제가 거의 3달가량을 달리기를 아예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달리기를 시작했더니 다시 또 30분을 못 뛰겠더라고요. 원상복귀 된 거죠. 오늘은 이런 제 경험담을 토대로 러너들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고관절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달리기를 쉬어야 하는 불상사가 없으셨으면 해서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관절이 몸 안쪽에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아픈 게 고관절 때문인지 정확히 뭐 때문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의사들도 이걸 감별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고관절 뒤쪽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엉치 쪽이겠죠? 그러면 천장관절, 천골과 장골을 연결하는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방사통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관절 옆쪽, 옆구리 밑에 쪽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장경인대와 대퇴골의 대전자 사이에서의 문제, 대전자 통증 증후군이거나 대퇴골 옆쪽으로 붙는 근육의 힘줄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관절 앞쪽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진짜 고관절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여기도 앞쪽에 위치한 고관절 굴곡근, 힘줄에 염증이 있어도 통증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관절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경우에 느껴지는 위치도 애매하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도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감별을 해서 제일 딱 맞는 치료와 재활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느꼈던 통증은 고관절 앞쪽, 서해부, 사타구니 쪽이었고요. 특히 러너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고관절 충돌 증후군, 더 정확히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뼈와 대퇴골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부르죠. 골반의 비구, 영어로는 소켓이라고 하는 움푹 패인 곳과 대퇴골의 머리, 대퇴골두가 딱 끼워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랑 같은 모양의 관절이죠. 이런 걸 절구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상당히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앞, 옆, 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쪽, 안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그랗게 원을 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고관절을 이루고 있는 이 뼈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병적으로 아주 이상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거를 normal variation, 정상변이라고 부르는데요.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지만 다 정상 범주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비구가 조금 더 길게 삐져나온 핀서, 집게발 모양도 있고요. 대퇴골두가 조금 볼록한 캡 모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다 있을 거고 하나만 혹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죠. 원래부터 모양이 아주 예쁜 사람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많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양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양에 따라서 고관절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딱딱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방금 얘기한 비구와 대퇴, 이 두 뼈의 모양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정상이랑 다르게 다리를 움직이면서 충돌을 하는,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의 움직임에 제한이 걸리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대퇴와 비구 사이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이라는 뜻으로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수술을 해서 서로 충돌하는 부위에 뼈를 깎아내주면 좋아질 수 있겠죠. 치과에서 이빨 교합 볼 때
이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하면 조금 깎아서 맞춰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생기게 되는 기전이야 결국 뼈가 부딪히면서 관절, 와순, 연골 같은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손상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심한 경우 말고, 수술할 정도 말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우리 러너들한테 이 충돌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요. 자, 예를 들어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대퇴골두가 비구 안에서 스무스하게 싹 돌아갑니다. 이거를 글라이딩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마찬가지겠죠. 앞뒤로는 대퇴골두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스핀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고관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수많은 근육들이 협응력을 발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다리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잡아당긴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반대편 다리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함께 잡아당겨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 안쪽 근육들이 적절히 잡아주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대퇴골두가 충분히 글라이딩이 일어나지 못하고 대퇴골 자체가 당겨질 수 있겠죠. 당겨지면서 돌아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 뼈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만 안 좋아도 조금씩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뼈 모양 그리고 고관절 근육들의 불균형. 뼈 모양이 원체 스무스하면 근육의 불균형이 조금 있어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뼈 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근육의 불균형이 심해짐에 따라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뼈 모양은 병적으로 심한 게 아니라면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로딩이 많아질 때, 이럴 때 근육의 불균형이 동반되면 그게 트리거가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래 앉아 있거나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에 근육의 불균형이 유발되고 대퇴골두가 지속적으로 힘을 받아서 밀리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다 보니 당연히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겠죠. 결국 뼈 모양과 근육들의 불균형,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하는 건데, 뼈 모양은 수술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결국은 근육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고관절 근육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관절 근육의 불균형이 잘 올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업무 패턴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대부분 앉아있는 시간이고요. 앉아있을 때도 다리를 꼬거나 발을 허벅지에 올리고 있는 그런 자세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스트레칭이나 보강 운동보다도 거의 달리기 자체를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육들의 불균형이 오기 딱 좋은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잘 아시는 거북목뿐만이 아니라 고관절 앞쪽 근육들이 짧아지고 지속적으로 엉덩이 근육의 약화를 유발해서 대퇴골두가 앞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꼬거나 발을 허벅지에 올리는 자세도 당연히 고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고관절 주변 근육들의 불균형이 와 있는 상태에서 기록 향상하겠다고 내 수준보다 무리하게 뛰어버리니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 와버리게 됐던 거죠. 대부분 러너에서 이런 통증을 경험하게 될 때 불균형의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하게 오게 됩니다. 둔근의 상대적인 약화. 재활과 예방에 있어서 고관절 주변 근육들의 스트레칭, 특히 앞쪽 근육들 해주시는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치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바로 엉덩이 근육의 강화가 될 겁니다. 엉덩이 근육이 대퇴골두가 앞으로 밀리거나 충돌하는 것을 뒤쪽에서 잡아줌으로써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중둔근, 대둔근의 강화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리 옆으로 들어올리기, 뒤로 들어올리기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에 있어서 둔근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힘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장성 수축력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버팅겨주는 힘. 그래서 신장성 수축 운동, Eccentric Contraction Exercise, 이걸 직접 해줌으로써 더 확실한 운동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성 수축 운동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원래 하는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버티는 운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턱걸이 할 때 올라가는 거 말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 이해되시죠?
둔근과 햄스트링의 신장성 수축 운동으로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데드리프트가 있죠. 꽉 잡아준 상태에서 버티면서 내려가잖아요. 밴드를 이용해서 다리를 옆으로 올렸다가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주는 운동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브릿지 운동, 엉덩이를 올렸다가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도 더 들고 운동 자체에 정성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효과는 탁월합니다. 조금 더 고강도로는 노르딕 레그컬 같은 운동도 해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몇 가지 운동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고관절 근육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전제는 잊지 마시고요. 다양한 보강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5분 웜업과 5분 쿨다운. 이제 달리려고 하면 하고 싶지 않아도 막 생각이 나실 겁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러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러닝 비하인드 러비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